오늘 한동훈에 또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사람의 본전이라는 건 숨긴다고 그게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게 은연중에 나오든 대놓고 나오든 뭐 간파 당하든 들통이 나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를 김윤덕 기자하고 인터뷰했는데, 김윤덕 기자는 뭐 저도 잘 아는 기자고 아주 인품도 좋고, 아나운서 김성주의 누나입니다. 김성주도 아주 자기 누나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죠. 잘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줄줄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막 나옵니다. 민심을 안 따르면 용산과 여당의 기회가 없을 거랑 추석 여론을 자기가 확인했다, 이런 건데 그걸 제목으로도 달았네요. 김윤덕 기자가.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한 거랍니다. 대통령실 생각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심을 안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석 여론이 나빠졌는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거는 민심을 자기는 따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따르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다가 그 갈등을 안 벌이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편한 게 싫다고 그럼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편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민심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그 민심은 어디 민심입니까? 이봉규는 그 민심과 다른 겁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의 심이 아닙니까?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면 그래 뭐 민심이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 근데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그 디테일한 거에 기술적인 협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있지만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국민들 많아요. 김건희 여사 말도 안 되게 특검 해자고 생각하는 사람 많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심이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그 민심은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거야? 주사파의 민심이냐, 한동훈 바의 민심이냐, 민심을 왜곡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거, 나는 민심을 따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울 여의도 브런치 카페에서 한 차례 연휴 전에 인터뷰를 했고, 연휴 마지막 날 전화로 추가 인터뷰해서 한 내용을 이제 쭉 썼습니다. 썼는데 야당 공격 혹회히 받아치던 한동훈이 그립다는 사람도 있다라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김윤덕 기자가. 그때 저희들도 환호했잖아요. 그때 한동훈의 본전을 모를 때. 야, 그러니까 한길 물인가요? 그 높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 높이는 모른다고 그랬나? 사람 마음은, 하여튼 사람 평가는요 이제 섣불리 하면 안 돼요. 그때 막 받아치고 그럴 때 그때 환호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이상하네 왜 배반을 하지? 이게 본전이 몰랐지 우리가. 그 이제 혹회히 받아치던 그때 한동훈이 그립다는 이제 하니까, 항상 사이다만 마시고 살 수 없다, 사이다만 먹고 살면 이재명처럼 정치하게 된다, 이렇게 또 넘어가네. 하여튼 임기응변은 잘해. 그래서 이제 생산적 싸움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일극체제에 결속한 거대 야당에 먹히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사이다 발언에 대해서 받아서. 그러니까 또 그들은 정치가 직업인 프로들이라 이 상황을 지속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걸 안다. 그래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이 그때 이루어진 거고, 자기가 한동훈이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거다 하면서 또 지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계엄령 선동 여전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질문을 해요. 계엄령 선동 왜 하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역사상 싸움이 없었던 정치 어딨냐, 이러면서 김민석을 좀 까면서 이건 좀 과하다,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 중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따르라만 하면은 일극체제 오래 갈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종문서답을 해요. 계엄령 선동이 여전한 데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계엄령 선동 계속하지만 왜 당신이 그쪽에 말려가느냐, 왜 그걸 막질 못하느냐, 이 얘기하는데
민주당 김민석 얘기만 하고 자기가 뭐 잘못하고 그런 거는 계엄령 선동에 끌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최상병 제3자 특검만을 한동훈이 내잖아요. 그러면서 계엄령을 슬슬 뒷받침하고 의료 파동도 뭐 유예하자고 자꾸 민주당이 유리한 쪽을 몰고 가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동문서답을 하면서 김민석일까요? 자기한테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당의 체질 개선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인구 구조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서 콘크리트 지지층 비율도 과거엔 이 한동훈 얘기입니다. 우리가 3 저쪽이 2였다면 지금은 2대 3으로 바뀌었다. 스윙 보터의 마음을 얻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구조다. 그러려면 더 유연하고 덜 배타적이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본색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본색이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 생각하는 지금 이 구조는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3이고 국힘당 쪽 지지자들,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열세인데 그 열세를 극복하려면 스윙보트 부동층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자기처럼 이제 유연하고 덜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스윙보트 끌어들이려고 좌파들하고 협력한다는 거예요. 김경률이 함은경 데려왔고 진중권이 같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이런다는 건데 이제 본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저리 다른 얘기들도 하는데요. 핵심만 얘기하면요. 의대중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전에 지난 8일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래서 아픈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한동훈이 밥은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네요. 아니 친구들끼리 밥 먹고 무슨 뭐 개모임이냐.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건 대통령 만찬이야. 거기다 대고 밥은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흘릴 이게 이 답이냐. 이게 대통령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당 대표가 만찬에 초대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초대받았으면 그건 끝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는 잘하겠다든가 뭐 오해가 있었다든가 이 얘기해야지. 밥은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찬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지. 이거 공식적 만찬이야. 공식 만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밥은 누구랑 윤석열하고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고 난 내가 진중권하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 뭐. 김경률하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김윤덕 기자가 아주 잘 이끌어가요. 주요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 윤한 갈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데 불편해지는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심하고 동떨어지고 자기는 민심에 가깝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만불손해요. 이렇게. 이 유승민 씨가 아닙니까? 이게 이준석 씨이고 유승민, 이준석보다 교묘하게 이 말을 털고 말을 받아쳐. 근데 확실히 유승민, 이준석보다는 이 임기응변이나 이런 순발력이 더 똑똑하긴 한 것 같아. 두뇌 회전이 유승민, 이준석보다는 빨라. 그래서 이렇게 받아치는데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지는데 그거 맞춰줘야 되느냐? 이렇게 딱 받아치는데 머리는 그렇게 이준석, 유승민보다 빨리 돌아갈지 몰라도 이런 데서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본색은 못 바꾸는 거야. 이게 너무 두뇌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본색이 더 빨리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또 김윤덕 기자가 고수네 보니까. 그럼 쓱 또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도 좀 숙이고 들어가시지. 이렇게 하니까 또 한동훈이 받아칩니다. 갈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의료 개혁만 해도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다면 정치는 뭐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2026년 의대 정원 유예를 자기가 중재안으로 내놨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자기가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좀 숙이고 들어가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까지 바득바득 우겨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라면 기자가 그 갈등인데 그래도 좀 대표가 좀 들어가지 뭐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기자님들이나 국민한테 비춰줬으면 제가 그럼 좀 미숙했네요. 좀 앞으로는 좀 숙이고 대통령과 간극을 좁히는 일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 생각은 그런데 기자들 눈에는 잘 안 비춰졌나 보네요. 제가 좀 미숙했네요.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든가 아니면은 좀 진심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지 진심은 지가 잘났다고 대통령이 못났다는 건데 그걸 좀 숨기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팔딱팔딱 뛰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이 민심과 다른데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 해요. 내가 중재한 거 아니냐. 의료개혁도 옳은 일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이
결정적이에요.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의대 증원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의사들도 의대 증원은 옳은 일이라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불통으로 의사들과 협의 안 하고 밀어붙였다는 게 불만이라는 거고, 여러 가지 내세우는 게 있는데,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수구리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오만불선해요. 그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사실상 무산된 건 아닙니까 하고 김윤덕 기자가 또 쓱 또 물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될 때까지 설득할 거다. 케네디도 달에 가기 어려우니까 가지 쉬우면 가겠냐, 이렇게 케네디를 갖다 대요. 참나 미치겠네. 좋은 건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 다 갖다 붙여. 당신한테 해당되는 거를 해야지 왜 케네디를 갖다 들이대. 여야 의제 무산된 거 아니야. 왜? 그 다음에 의료계 박단이 폭로했잖아. 그 만나자고 계속 협의하자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거절했다며. 한동훈이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이 폭로했어요. 근데 요따구로 얘기를 해. 자기는 큰 노력했대요. 지속적으로 거절해놓고, 협의체 거절해놓고, 말만 협의체 하자고 그래놓고, 여야 의정 협의체 뭐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대화하자 그러면 안 했잖아, 당신이. 이렇게 사기를 쳐요. 미치겠다, 아주 진짜. 케네디는 갖다 들이대면서. 이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라인 이런 거 이제 물고 들어가. 김윤석 기자가 노련해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발언으로 이 대통령과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 건넌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에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다. 아주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지. 강은 수 있지. 아무리 큰 강이라도 다 보트로 건너건 다리로 건너건 건너지. 이게 그 강이냐? 아니, 그 물리적인 강 얘기하는 거야? 당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갈등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무슨 세상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세상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물리적인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없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갈등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얼마나 많아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아서 왼수가 되고, 그런 강이 얼마나 많아. 부모 자식지간에도 건널 수 없는 강 건너서 고소 고발 전에 살인까지 하잖아. 부모를 죽이고, 때로는 자식을 죽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에 뭐 추석 때 난리가 나가지고 이혼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그게 헤어지는 거, 고소전으로 가는 거, 죽이는 거, 이런 게 건널 수 없는 강 건너는 거야. 근데 세상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은 없대요. 그럼 그 사람들 이혼 안 하지? 다 살인 안 하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잖아. 그 표현하는 건데 무슨 없대. 자기가 갈등 다 만들어 놓고. 세상에 없어? 당신도 지금 못 건너고 있잖아. 그 강 건넜어? 뭐 동문서답을 말재간으로 하려고 그래. 한강 건너지. 그 한강 얘기하는 거야 지금? 갈등의 강.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라인강 얘기해, 한강 얘기해, 포토맥강 얘기해, 지금. 나 진짜. 요단강, 루비콘강,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본전이 다. 그러니까 말재간으로 냉길래는데 이 말재간에 꼬리가 잡히는 거예요. 본전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다 보시죠? 그러면서요, 그 김건희 여사 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 낸 거 아니냐? 왜 그거 자꾸 물고 늘어지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쓱 들이대니까 아직 결론 안 난 사안이다.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는 거예요.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모두 말했잖아요. 이런 얘기야. 야, 여기서 본전이 완전히 드러나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의견 냈잖아. 끝난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결론 아직 안 난 거예요. 부적절한 처신이에요, 김건희 여사. 사과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당대회 때도 다 4명이 다 얘기했잖아요. 이야. 이러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무슨 강을 건너? 걸어서 한번 한강 건너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 4명, 그 얘기 잘했다. 당대표 후보 4명 중에서 당신 빼놓고 나머지 3명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당신만 왜 얘기 안 해? 뭐 당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면 그게 다 정답이야? 당대표 후보들이 부정선거 다 얘기했어, 3명이. 그거 정답이면 왜 부정선거 입도 뻥끗 안 해. 그러니까 이럴 땐 적용하고 저럴 땐 적용 안 하고 내 맘대로 적용한다는 거 아니야. 막 갖다 케네디도 들이대고 갖다 붙이고 당대표 다른 후보들도 갖다 붙이는데 말이 되는 걸 갖다 붙여야지. 그러면서 김윤덕 기자가 또 물고 들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인간적 섭섭함은 이해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내가 키워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 쓱 질문해요. 그랬더니 한동훈은 이럽니다. 대통령이나 저나 긴 인생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과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개인 간 문제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예전에 같이 일할 때도 서로 언쟁 많이 했다. 요 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상대를 생각을 안 해요. 윤 대통령 섭섭하겠어 안 했어? 만약 당신 같으면 섭섭하겠어 안 했어? 20몇 년간 형 동생 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자리 다 동훈아 우리 동훈이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도 만들어줘.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배반을 하는데 섭섭하겠어 안 했어? 그 얘기를 기자가 노련하게 질문하는데 짧은 그 봉사할 기회 대통령이나 하나 주어진 거지. 뭐 그 과업만 집중하면 돼요. 인간적인 관계 소용없어요. 이따위로 이게 싹 바가지가 이러니까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고 늘어집니다. 쓱 노련하게. 김윤덕 기자 대단해요. 한동훈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는 보수도 있다. 지금 당신 같은 지금 요렇게 받아치는 거 요런 거 싫어하는 보수 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장관 때 진중경 교수가 한 방송에서 한동훈이 180대 1로 싸우면서도 늘 이기는 이유는 이기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한동훈이 자기가 사람들 생각에 더 옳고 공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옳은 생각으로 그쪽으로 자기는 스탠스를 취하기 때문에 자기는 18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거다. 진중권이 말을 빗들여서 이러니까 진중권이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를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으로 섭섭하다고 그러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야. 나는 항상 오른쪽으로 간다. 18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나라. 왜? 이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자는 옳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인간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김윤덕 기자가 늘어져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요 팔딱이가 인간 한동훈에게 정치인 한동훈이 됐다고 내 눈을 띄우진 않을 것이다. 내가 정치인돼도 난 지금 그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또 쓱 물건 늘어집니다. 김윤석 기자가. 그 한때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윤석열 라인이고 최측근이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쓱 또 들어가니까 나는 누구의 라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네, 내 라인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야, 싹바고지가 아유 진짜 본전 다 드러났어 아주. 대선 출마에 관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대통령 되려는 거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리스적으로 말하면 공공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대답하는 것 참 그리스 공공선을 얘기해. 대통령 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 도전을 할 수 있으면 도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스까 노까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뭐 그리스와 공공선 뭔 얘기야? 그 나가게 되는 얘기 아니야. 그걸 왜 이렇게 폼을 잡고 얘기를 해? 뭐 폼 잡는 거 우리 마누라도 항상 얘기하더라. 표정이 자연스럽지가 않대. 항상 뭔가 어색함을 잡는데 알고 이렇게 폼을 잡아. 나간다는 얘기를 시원하게 그냥 나갈 거 아니야. 나가기 때문에 저 총선 패배해놓고 바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게 그게 뻔한 거 아니야.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걸 갖다 뭐 공공선이 어쩌고 뭐 그리스가 어쩌고. 여기가 그리스냐? 케네디 나왔다. 그리스 나왔다. 아주 좋은 거 다 갖다 대. 그러면서 또 총선에 지고도 당대표에 출마한 것 역시 나라 위해서였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김윤덕 진짜 끝내줘.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나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노련하게 김윤덕 기자가 한때는 조선제일공으로 쓱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한 적은 없어요. 내가 조선제일공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요. 다만 저를 공격하는 이들도 제가 unfair하게 수사했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누구 청탁받거나 변호사 보고 봐준 적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가혹했다는 있을 수 있죠. 사회적 강자에게 대해서 더 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자기는 강자한테 강하게해서 수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그러면서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서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든다는 거냐? 그럼 이재명은 왜 못 잡아 쳐넣냐? 이재명 약자래서 이재명 약자구나. 문재인 수사 왜 안 들어갔냐? 왜 안 들어가서 검찰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탈탈 털면서 박근혜 대통령 강자래서 그렇고 문재인은 약자래서 문재인이 현역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약자야. 이재명은 지금 가장 힘센 야당 대표인데 압도적 다수당을 그냥 국회를 가지고 난도질을 친데 약자구나. 그 수사 못 들어가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면 되나? 이따고 변명 같은 거 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무슨 수사 지시를 해? 이재명 수사 잘못하는 사람 인사 날리고 이재명 수사 잘할 사람 거기다 갖다 앉히고 그 다음에 통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 법과 원칙에 의해서 권력형 비리 처단하라. 이런 얘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그런 거 안 해놓고 못 잡아 쳐놓고 무슨 개소리를 해. 약자 같은 소리야. 이재명이 약자야? 문재인이 약자야? 어디서 개소리야. 하여튼 제가 비판할 거 이 인터뷰에서도 차고 넘치지만 이 정도로만 할게요. 근데 총론을 보면 김윤덕 기자에 말려서 한동훈의 본전이 다 드러난 인터뷰였다. 본색이 까발려졌다. 그렇게 봅니다.